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전분기 대비 0.59% 올랐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일주일 만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시공사에 공사비 약 2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등 전국 111개 노후계획 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눈치를 채셨나요? 최근에 이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미국 유명 팝스타죠.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노래 제목이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의 후렴 부분이 아파트 하는 그 부분을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SNS에 그대로 따라 부르면서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이 아파트가 전 세계 공통 관심사가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동영상을 보고서는 투자나 엔터테인먼트 면에서나 이 아파트 열기만 너무 뜨거워서 씁쓸하다라는 또 댓글을 달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글을 보면서 내가 아파트가 하나 없으면 이런 씁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든든한 내 집이 하나 아파트로 떡하니 있으면 오히려 와 정말 역시 아파트가 대세구나라고 웃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승자가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추운 날씨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많이 따뜻해진 가을 날씨가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더 기분 좋은 금요일이에요.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무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무 소장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많으시죠? 전화 주십시오. 전화가 안 되면 문자라도 주십시오.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얘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많이 찾으십니다. 신축 아파트,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이제 신축 아파트를 많이 찾으시는데 위치를 잘 선정하셔야 돼요. 왜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2010년대, 2011년 이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적게였습니다. 그때 내 집 마련한다고 사셨던 분들이 입지를 보지 않고 그냥 아무 신축 아파트 싼데 내가 거주하면 나중에 오르겠지 하셨던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 어떤 외곽 지역이나 이런 곳에 가격이 좀 싸 보여서 내가 거주를 한다. 근데 서울에 똑같은 가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차이를 보니까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가격이 조금 올랐다가 다시 또 그대로인데 내가 친구들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보니까 거기 아파트 가격이 한 2배, 3배가 돼 있더란 말이죠. 굉장히 많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전문가한테 상담하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내 집 마련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투자가 가미되죠. 그러면 전문가의 견해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아니면 내 주변에 좀 잘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주변하고 얘기를 좀 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오니까 이 팍스기재 TV가 뭡니까?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또 제일 좋은 솔루션을 찾아주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화하셔가지고 꼭 물어보시고 투자하시기를 간곡하게 권유드립니다. 네,
시작하면서 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노래 아파트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1980년대에도 아파트라는 노래가 한번 크게 히트 친 적이 있죠. 그만큼 이 부동산에 관련된 무언가는 끊이지 않고 뭔가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꺼지지 않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문자 주신 사연 살펴보고 시작해 볼 텐데요. 뒷번호 334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4년 전에 방송을 보고 부평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을 봤는데요. 그 이후 여유자금을 1억 원 정도 모아서 다시 다른 곳에 투자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망 투자처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더 도움 드려야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4년 전이라 그랬나요? 4년 전에 방송을 보시고 부평에다가 투자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평, 부천 옆에 부평 있죠. 부평. 4년 전, 네, 방송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수익. 아마 매도를 하셨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하셨다면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부평에 아파트 투자 권해드렸죠. 아파트 투자하는데 거의 한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당시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서울이 많이 오르고 이제 지역적으로 번져 나갈 때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도, 19년도 뭐 이때쯤 됐죠. 근데 부평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쪽은 아파트 가격이 낮으니까 반드시 이 상승세가 이쪽으로 온다라고 해서 저희 파스TV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방송을 보시고 했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으시고 했든지 투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1억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죠? 1억 정도 올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요 근래에 들어서 매도를 타이밍을 못 잡으셨다면 좀 더 기다리시긴 하셔야 됩니다. 다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죠. 근데 이 사연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이 1억 정도 생겼다라고 하셨는데 보십시오.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1억 한 500% 수익을 보셨죠. 대단한 수익을 보셨는 겁니다. 자, 요 지금 현재 이제 이 남았는 자금을 어디에다 또 어떻게 투자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제가 부평에다 더 이상 투자를 하라, 인천 쪽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미 가격이 올랐고 내려가는 상태에서 한참의 시간이 걸려야지, 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걸려야지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디 더 오르는 지역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왜냐? 간단하게 그냥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부평이 많이 올랐다가 내렸습니다. 내려서 지금 이렇게 개그림 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참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지 우리가 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게 부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면 다시 또 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더 또 오르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이 지역이 뭐 개그림을 치는 동안 그때 수익을 또 실현하고 또다시 갈아타는 방법으로 아니면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계속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이제 또 투자 타이밍을 재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에다가 쫙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또다시 한 4년 정도 뒤에는 3년? 뭐 많이도 안 갈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정도 뒤에 다시 또 수익을 창출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은 사연을 주셨는데 투자 성향이 보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기를 잘 탄다, 내가 타이밍을 잘 잡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좀 단기로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한 지역을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면 좋으냐? 제가 우리 서울시에 지금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이런 방송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시청자분도 잘 아시죠? 없죠. 근데 이제 지방에 거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1억을 들고 투자할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서울 지역이 있으면 여기 서울 지역에 우리 핵심 지역 한강 주변으로 해서 당연히 투자가
쉽지가 않고요. 그죠? 아예 투자를 못 합니다. 1억으로는. 자, 그 외에 한강 지역, 이남이나 이북이나 이북 쪽에는 간혹 가다가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굳이 강남 쪽에도 1억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강북 쪽으로 1억대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당연히 한강 이남으로, 강남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여기 또 막 정비구역 지정되는 데 따라다녔다가 한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꼭 강남 쪽으로 투자하시기를 권유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그러면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느냐? 많이 없습니다. 당연히 강남 쪽은 강북보다는 금액대가 더 크고요. 또 들어가는 투자금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2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1억이라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투자를 못해요? 라고 하면 아니죠. 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모범 답안은 제가 마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험을 칠 때 우리가 꼭 생 정답을 풀이 과정부터 시작해서 생 정답을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다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도 있고 까먹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합해가지고 모범 답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모범 답안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에 당연히 서울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앞으로는 계속해서 서울이 오르고 서울이 다 올라갔다, 고점을 찍었다 할 경우에 지방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분명히 투자를 하셔야 되고 서울이 가장 빨리 오르는 지역이 어딥니까? 당연히 이 압구정, 서초, 강남 쪽이죠. 강남이 오르고 용산 오르고 마포 오르고 이렇게 한강 주변으로 오르고 나면 들불처럼 번지게 되겠죠. 아파트 가격 조금 번지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조만간 이제 또 풀리게 된다면 금리가 내려간다면 당연히 또 조금씩 또 살아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 투자는 못해요. 강남 쪽에 아파트 투자하려면 최소한 4억, 5억 이상은 들고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를 갈 것이냐. 자, 이 강남이 안 되면 당연히 이렇게 번져나가겠죠. 나중에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오르는 방향이 번져나가게 되면 우리 요 마지막에 있는 금천구를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겁니다. 금천구. 자, 금천구로 오십시오. 금천구로 오셔가지고 자, 금천구에는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일자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일자리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가디, 구디라고 하죠. 자,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서울에 가장 많은 일자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은 가격이 임대 가격들도 탄탄하게 받쳐주겠죠. 당연히 직장이 가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임대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이다. 임대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매매가는 절대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역전세 때문에 임대가를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규제를 해놔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게 하향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역전세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그 가격대에 계속해서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산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는 광명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광명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바로 옆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또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오른 지역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자, 황금이 흐르는 그런 구입니다. 황금이 흐르는 천이 있는 구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앞으로 향후에 서울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낮습니다. 왜 낮죠? 낮을 수밖에 없죠. 노후 저층 주거지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높은 아파트도 없고 가격 높은 빌라들도 없고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변모를 하고 있다 그러죠. 자, 시흥동 일대를 보면 시흥 1동, 시흥 2동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다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지역은 여기를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주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1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제가 찾아봤을 때, 자, 이 지금 현재 여기 신안산선도 이제 개통을 하죠. 자, 요 신안산선을 따라가지고 여의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여의도로 들어가는데 여의도는 비싸요. 당연히 신길동도 지금 현재 1억으로는 어디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아래쪽에 독산동, 시흥동부터 시작해서 독산동 쪽으로 위로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재개발 구역들이 올라오는데 현재 여기는 시흥동 일대는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투자도 안 되고 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모아탕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조금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지역을 먼저 미리 선점을 좀 하십시오. 선점을 하시다 보면 여기 시흥대로 있는 그 시흥 IC 있죠. 시흥 IC 주변으로 여기 일대 독산 3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산
삼동, 요 독산 삼동이 제가 볼 때는 노후도도 그렇고 또 주변의 기반 시설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전문적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밑에 아래쪽에서 있는 이 재개발의 방향이 위쪽으로 향해 가고 있더라. 독산 4동을 거쳐서 독산 3동 쪽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독산 3동에 아마 조만간 한 2, 3년 내로 하죠. 2, 3년 내로 우리 단기로 투자를 하시니까 2, 3년 내로 아마 구역 지정이 되는 어떤 재개발 구역이 생길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지역에다 투자를 해주시면 우리 부평에다가 성공적으로 투자하셨는 경험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묻혀가지고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특히나 우리 여기 보면 제가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또 독산 3동에 투자라 그러면 독산 3동 막 어디 가셔가지고 어딘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있죠. 바로 옆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가 있습니다. 요 지역 인근이 노후도가 많이 익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빌라들도 많이 제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 빌라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 수에 대한 열망으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이렇게 끄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이 원래는 개통이 내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통이 2026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정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예정이 더 좋아요. 이미 개통을 하면 반영이 다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정이면 아직까지도 기대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버퍼 공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정이 중요하다. 2026년쯤, 2027년이죠. 2027년 초가 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위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2호선과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역 주변으로 해서 가까이 빠르게 한 6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역세권이죠. 거의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시면 역세권의 어떠한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한 몸에 받으면서 또 주변 지역으로 당연히 여기도 재개발이 언젠가 또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향후 한 2, 3년 내에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이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많이 지금 투자를 해요. 자, 하지만 두 가지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단기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신속은 조금 장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직접 거주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속을 투자하시는 게 좋고 내가 딱 단지 투자만 딱 보고 내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모아타운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시흥 IC 인근으로 해서 독산 3동 제가 말씀드렸죠. 신림 푸르지 아파트 옆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실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한 지역은 세미나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문자가 아니고 한번 꼭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세미나 설명을 들으시고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뭐든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한 번 4년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경험 때문에 나는 또 한 번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금천구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한번 가보시고 더 어려운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예, 저는 홍은동 15구역에 살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분담금도 걱정되고요. 네.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홍은 15구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분담금 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구역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를 좀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 조금 가격이 올랐을 때 옮겨 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네네. 하면 좋을지 홍은 15구역의 이야기 나눠볼게요.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뭐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어요? 예, 2년 보유하고요. 네.
아니요. 4년 보유하고요. 2년 살았어요. 아, 4년 보유하는 기간 안에 이제 2년을 거주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럼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아, 네. 4년이면 2020년도 네네. 2020년도 7월 달에 샀습니다. 7월에요. 네. 여기 뭐 3룸이에요? 네? 2룸? 3개. 3룸이죠? 네. 네. 보통 많이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3룸을 많이 찾으시고 하시니까 네. 여기 지역이 잠깐만요. 이제 한번 볼게요. 네, 홍은동. 네.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이쪽이죠? 예. 네네네. 시장 있는 쪽입니다. 포방터. 네네. 여기 포방터가 그 예전에 저기 요리 우리 뭡니까 시장 살리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돈가스 집 있고 네. 막 그랬죠? 네네. 소방서 시장에서 그 삼덕교회 후문 쪽입니다. 네네네. 자, 네. 여기 포방터. 네. 여기가 홍은 15구역. 네. 15구요. 예, 그리고 여기 3구역 있잖아요. 예, 13구역 있어요. 네, 바로 옆에. 그래서 이제 네. 아파트가 들어오게 예정이 돼 있죠. 뭐 분양도 네. 끝났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뭐 개미마을 해가지고 또 여기도 재개발이 지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재개발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어떻게 그 재개발 쪽에다가 이렇게 거주를 하시게 된 거예요? 뭐 알고 들어가셨어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아, 그냥 내가 살 집을 찾아가지고 돈에 맞춰서 갔는데 이게 재개발 아니, 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린 거예요? 우연치 않게 어, 집을 사러 이제 여러 군데 보고 다니는 중에 예, 친구가 예, 집을 하나 계약을 가계약을 해놨는데 어. 그 살 수가 없게 됐대요, 아, 사정이. 네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아서 바로 가서 샀습니다. 아, 재개발 이런 것도 모르고. 모르고 샀어요. 그 친구분한테 진짜 나중에 소고기 한 건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좀 예. 올랐죠? 예, 좀 올랐어요. 한 얼마 올랐나요? 한 2억 올랐나요? 2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사고 나서 바로 2억이 올랐어요. 한 네, 1년. 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으니까. 네네네네. 그 우리 시청자분이 샀을 때는 구역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잖아요. 네네. 네, 여기 뭐 뒤에 북한산도 있고 해가지고 네. 나중에 뭐 숲세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뀐다.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 들어오고 아래쪽에도 아파트 들어오고 여기 홍제역 인근으로 또 개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일대가 다 좋아져요. 단지 우리가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 네. 홍제역까지 거리가 좀 있다 그죠? 예, 조금 있죠. 마을. 네, 걸어 다니기가 거리가 있고 바로 앞에 네. 내부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망을 좀 막는다라는 부분. 네. 좀 우리가 좀 보기에 또 뭐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일단. 네. 예. 자, 거기다가 이제 역사가 멀고 하니까 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뭐 마음에 드는 위치는 아니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은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지금 뭐 팔고 매도를 하고 솔직히 네. 매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네네. 여기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예예. 알고 계세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네네. 우리가 서울시에서 요즘에 재개발 구역으로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이게 신속통합계획이거든요. 네네.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제도로 묶어놔 버립니다. 예예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청자분처럼 실제로 네.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계약이 진행이 돼요. 네네. 거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전세 끼고 사겠다 뭐 이런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네네. 아시겠어요? 네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네네. 왜냐? 내가 원래 2억 정도면 네. 2억 정도면 이 홍은 15구역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예.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순간에 2억으로 네.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아. 예. 왜? 4억 최소한 4억은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실거주를 하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 네.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실거주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 당연히 투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죠. 네네. 많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사고자 하는 수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네.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네. 너도 거래가 나도 잘 사고 안 싶어 해야지 가격을 내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죠. 네네. 잘 안 올라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게 한 가지 단점이에요. 자, 그런데 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최장 5년까지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5년까지만 부동산 거래법에 이 5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5년보다는. 예. 1년씩 지정해가 최대 5년까지만 할 수 있지. 이 상한이 있기 때문에 이 5년을 넘어가지고 6년 동안은 지정을 못 한다고요. 아, 그러면 우리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몇 년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고 재개발 구역으로 몇 년에 2021년도 12월 달. 2021년 12월이죠. 네. 그러면 2022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3, 4, 5, 6, 7, 2027년 있죠. 네. 2027년 1월까지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한 2년이 남았죠. 네. 네, 2년 동안은 가격이 2억 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다. 네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향후 전망이나 매도 타이밍 같은 거를 이제 찾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2027년이 지나죠. 네. 그러면 이 사라졌던 투자하는 분들이 다시 생기겠죠. 아, 이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 X에서 동그라미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여기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아, 가격이 오르겠죠? 오르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고민하실 때가 아니다. 아, 분담금도 고민하지 마시라. 분담금 왜 지금 고민합니까? 미리 많은 돈을 낼까 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요. 네, 돈이 없어서. 근데 네. 분담금 한참 뒤에 내요. 네. 한 10년 뒤에 낸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고민하실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지역에 또 요런 지역에 가격 오르는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2년은 기다리시라. 예, 2년 27년. 기다리셔가지고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요런 지역 찾아야 되겠죠. 예. 가격이 오르고 지금은 싼데 나중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른 지금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지역을 또 찾아야 되겠죠. 네네. 그런 지역을 어떻게 찾습니까? 선생님한테 연락드려야 돼요. 그렇죠. 친구가 아니고 저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예, 그래서 향후 전망도 제가 여기 서울시에서 A급지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시청자님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지역이니까 예. 그냥 일단 거주를 하시고 매도 타이밍을 한 2년 뒤쯤으로 해가지고 좀 더 거주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좋은 가격에 매도하셔가지고 그 불어넣는 금액 있죠. 그걸로 서울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자고요. 아,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재개발이 잘 진행되도록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추진하고 계시는 쪽에다가. 아, 그래가지고 모아타운 쪽으로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자, 그거는 우리가 매도를 할 때쯤 돼가지고 고민을 하시자고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민이 네, 시원하게, 너무 속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아직은 이동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고 또 분담금은 너무 먼 이야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두 가지 해결책 드렸습니다. 2년 후에 그때 매도 타임 잡으면서 또 매도 계획 세우고 그러면 그 다시 투자 계획도 세워야겠죠. 그때 다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859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목감의 한신 더유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거를 좀 매도하고 시흥동의 모아타운 쪽에 빌라를 매수해서 실거주하는 건 어떨지 고민 중입니다. 대출을 정리하면 여유 자금은 1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죠.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게 조금은 부담된다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몸테크를 좀 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시청자님 사연 잘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출을 받는 건 좋습니다. 되게 이 대출을 활용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능력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삶이 너무 피폐해집니다. 팍팍해 죽습니다. 그죠? 소고기 한 근도 사 먹어야 되는데 대출 이자로 다 나가버려가지고 내가 소고기 한 근도 사먹기 힘들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많이 오르는 지역이면 그래도 버티고 견디면 돼.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다시 한번 자산을 리빌딩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현재 그 목감 한신더유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 해요. 한신더유 뭐 어차피 많이 올랐죠. 시흥도 뭐 서울 다 오르고, 그죠? 막 서울 중심부 오르고 외곽으로 번져가지고 시흥 일대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올랐을 때 그때 이제 나도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거지 될 것 같아라고 싶어가지고 그때 아마 갈아타신 게 아닌가, 대출을 무리해서라도 취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죠.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시흥은 또 특히나 물량들이 많습니다. 시흥시 자체가 그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지금 상기 신도시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은 쪽에서 거주를 하시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분당이 있고 일산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분당은 가격이 되게 높은데 일산은 그에 비해서 가격이 되게 저렴한 수준이에요. 같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같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년 지나서 가격을 보니까 차이가 확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뭐 때문에 그럴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분당은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파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산 지역은 보면 장안동이나 이쪽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아요. 물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풀어가지고 다 우리 창릉 신도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과 동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을 풀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주변이 완전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으면 개발하기 힘들지만 또 나름 평야나 이런 대지들이 있으면 그 지역은 개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계속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물량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한 가지 원인입니다. 시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흥은 또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땅들도 많고 또 도시개발 구역이잖아요. 여기가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물량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거주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절대 못 올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고민은 맞다.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는 답변 방향으로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니까 이제 시흥동에 모아타운으로 입주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대출을 다 갖고 나서 기본 자산은 뭐 한 1억 초반대 정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흥 모아타운 좋습니다. 단기간에 아파트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 설립 인가도 낮고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죠. 당연히 우리가 시흥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시흥시가 있고 금천구에 시흥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연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시흥시의 목감에서 금천구 서울시의 금천구의 시흥동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저기 시흥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서울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서울로. 자, 그러면 이거는 방향성이 분명히 맞다. 이렇게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보면 좀 이제 또 세부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크게만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시흥동으로 오시는데 지금 현재 여기 시흥동에 있는 모아타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모아타운에 들어오신다 하셨습니다. 주변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모아타운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자, 단기간에 아파트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은 극명하게 또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죠. 뭐냐?
신속통합 재개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개발들은 전면 철거 방식입니다. 싹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대단지 아파트들을 짓는 거예요. 근데 모아타운은 현재 있는 가로구역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 가로구역을 살려놓고 그 안에서 지하에서 우리 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가장한 다른 방식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청자분이라면 차라리 어차피 거주까지도 같이 하시잖아요. 거주까지도 하신다 그러면 모아타운보다는 신속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모아타운, 시흥동의 모아타운도 지금 피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실 방향을 잡으셨다라고 하면 작년쯤에만 저한테 이 고민을 상담을 받으셨더라도 제가 당연히 여기 시흥동 모아타운으로 가시라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올라버렸죠.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요 지금 올라버리는 것까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손해라고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러면 보면 이제 모아타운은 제가 좀 올랐다 그랬죠. 주변에 또 신속통합 계획이 이렇게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투자는 못해요. 토지거래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주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은 해당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지금 다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피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내가 이 대출을 껴안고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다시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냐? 여기 독산동에 보면 아직까지 구역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B구역이라고 있습니다. B구역. 여기 B구역을 찾아가십시오. 분명히 찾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앞쪽으로 해서 신안산선이 지나고 있죠. 여의도로. 자,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지하철 역사가 생깁니다. 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500m에서 8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역세권에다가 신속통합계획인데 구역 면적도 넓어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쳤죠. 다른 구역들은 보면 이 구역의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B구역은 굉장히 큽니다.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다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내가 브랜드 있는 가장 좋은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바뀌는 그런 지역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독산동 이 시흥시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여기 독산동 B구역 지금 현재 신속통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에서 다 걷고 서울시까지 아마 올라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를 거주까지 같이 하시면 분명히 몇 년 안에 1, 2년 안에 구역 지정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하지만 신속통합계획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가격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많이 안 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솔직히 한 5, 6억 오르기를 바랐는데 한 2, 3억밖에 안 올라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거주하시니까 아파트가 되는 지역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된다. 5년 뒤에는 내가 생각했던 5, 6억만큼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으로 거주를 하시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광명 쪽에 가격이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제 이 축이 여기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주변에 시흥동이나 독산동 일대가 많이 변모함으로 인해서 이 개발축, 그러니까 가격의 축이 금천구 쪽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시흥시에서 이사 나오셔가지고 이쪽 시흥동, 독산동 B구역에 거주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바라신다 그러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가격이 오른 만큼 그것도 내 투자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모아타운에 투자하는 거 반대 의견 드리면서 어차피 거주를 함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통합 쪽으로 좀 변경해서 투자 계획 세워보자 조언 드렸거든요. 말씀 주신 지역 잘 고민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내가 몸테크 하겠다라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여유 자금으로 좀 재개발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인터넷상으로 또 그런 관련된 내용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알고 계시는 게 이 초기 단계에 진입해야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이 초기 단계 찾기가 참 어렵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저희에게 참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히 공부해 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양승부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투자하실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의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극히 드무시죠. 왜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게 바로 리스크죠. 그 리스크를 줄여드리겠습니다. 리스크를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어디를 투자하면 좋은지 가장 좋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투자 지역에 대한 안내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신다면 그리고 좋은 정보 받아가신다면 거기다가 투자까지 결정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세미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만족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관한 또 재개발에 관한 투자에 관한 그러한 지식도 넓히시고 또 지혜도 받아가시고 경험도 해보시는 그런 세미나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시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시간 안 되시더라도 꼭 시간 내십시오. 요즘 보면 이렇게 막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혼자만의 생각에서 책만 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세미나에도 참석하셔가지고 그런 견해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간 내셔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전화 주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실행하느냐 아니면 생각만 하느냐 이 차이라고 하죠. 조금 더 안전한 투자 계획을 세운다면 아마 실행이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참여 안내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은 이 세미나에 가셔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재개발과 관련한 이야기 조금만 좀 요약해서 전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무엇보다 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개발 초기 단계는 과연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양승 소장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소장님. 네, 재개발은 이제 구역 지정이죠. 우리 항상 투자를 할 때 예전에는 구역 지정이 된 곳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왜냐? 재개발 구역 지정을 안 해줬잖아요. 안 해주다 보니까 이미 구역 지정이 돼 있는 데다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든지 추진위가 설립된다든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투자를 거기다가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지역들은 이미 피가 많이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재개발 그 구역 지정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미리 기본 계획에다가 예정 구역으로 잡아놔놓고 그것을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다 한다는 말이에요. 또 공모 방식으로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앞단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되기 전보다 앞단에서 이미 가격이 많이 좀 올라버리죠. 올라버리고 구역 지정이 되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역 지정 이후에 피를 얻는 것보다 이 앞쪽에서 얻는 피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제 초보분들은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뭐 어디에서 뭐 동의서 걷는다 그러면 막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 동의서는 위험하니까 야 구역 지정되고 하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얹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막 그러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앞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초기에 재개발 투자할 때 또 위험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한 부분들은 어떻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알 수가 있는지, 뭐 특히나 뭐 권리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있죠. 뭐 5년 재당첨 제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부분들은 세미나에 오시면 많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냥 오늘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개발 중에서도 초기 재개발입니다. 초기 재개발. 초기 재개발들은 구역 지정이 되기 이전에 재개발 구역들을 제가 그냥 초기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서 이제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딱 갔더니만 어디 뭐 동의서를 걷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군가가 그 지역에 구역계라는 것을 만듭니다. 재개발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빨간 선으로 끄여 있는 거 있죠? 이 구역계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구청에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라고 말을 하면 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하면 그렇게 하세요. 뭐 어차피 뭐 시민들이 와가지고 국민들이 와가지고 신청을 하는 건데 당연히 받아줘야 되겠죠. 맞다고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청에서 동의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연번 동의서라고 그러죠. 이 동의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자 이제 신작을 하는 겁니다. 그 구역계 안에 들어있는 소유주들
찾아가가지고 이제 동의서를 이제 받기 시작하죠. 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동의서가 30% 이상이면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강화가 됐죠. 규정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30%도 있는데 굳이 30%를 하면 이 가점에서 많이 깎여요. 그래서 동의율에 따라 가지고 가점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한 50% 정도를 받아갑니다. 50% 정도를 받아가고 요 구역 개를 이제 다 모았으면 동의서를 다 모았으면 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예, 접수를 하고 구청에다가 접수를 다 하면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구청에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쭉 해서 이 지역에서 뭐 동의율 만족했는지 아니면 노후도는 만족을 하는지 접도율을 만족을 하는지 호수 밀도 만족하는지 뭐 이런 등등을 다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확인을 하면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여기는 다 진행을 해도 되겠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이제 시청에다 이제 올립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청에다가 다시 또 접수를 합니다. 시청에 접수를 해요. 시청에 접수하면 시청에서도 당연히 자문을 또 받습니다. 사전 검토를 하고 다 해봅니다. 왜 두 번 나눠서 하느냐? 구청에서는 자기 구 안에서만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건지 부영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시청에서는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상위단의 계획들 있잖아요.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 계획들하고 만족을 하는지 안 맞는지를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도계위 심의를 받죠. 심의를 받습니다. 이 심의를 한번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해도 되겠어라고 심의가 탁 떨어지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후보지 선정이 되죠. 후보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진짜 이제 재개발 될 만한 곳이니까 시에서 이제 딱 집어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죠. 근데 요 전에 하셔야 돼요. 요때 되면 이제 토지 거래 허가로 묶어버리죠. 5년 동안 최장 묶어버린다 그랬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리고 건축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건축 제한을 걸죠. 그래서 더 이상 건축을 못 해가지고 노후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공람을 하죠. 공고를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견 청취를 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또 심의를 한 번 더 받죠. 심의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통과하면 구역 지정이 됩니다. 절차가 되게 많죠. 딱 보기에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보통 투자를 하고 나면 바로 다음 달, 그 다음 달 막 통과돼가지고 구역 지정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만 한 3개월 이상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도 구역 지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들어가가지고 구청 접수 통과하고 시청 접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은 재개발 구역이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또 여기 중간중간에 우리 몇 가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도 이때인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우리 세미나 시간에 오시면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 지금 투자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세미나에서 강의 시간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그 진행 단계를 좀 간략하게 요점만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럼 내가 어디를 투자해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양승국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찾아오시기도 좋습니다. 우리 사전 예약하시면 다 안내 전화 드릴 거고요. 오셔가지고 우리 좋은 투자 하시자고요. 초기 재개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너무 많이 또 찾아보시면 결정도 못 내립니다. 제가 가장 좋은 지역, 지금 가지고 계신 자금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여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한 번 더 탐문해 보시고 임장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31일 목요일에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그래도 비교적 따뜻한 날씨 이어진다고 하네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